자, 이어서 우리 교재록 96쪽에 어휘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어서 거기 나온 게 1번에 간연스럽다 나와주고 있네. 1번에 간연스럽다. 몹시 궁상스러워 보인다. 그는 가난한 고학생으로 옷차림새가 간연스러웠다 그러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거기 나온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거기 나오는 간연스럽다. 그죠? 간연스럽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 뭐죠? 이렇게 쓰죠. 그죠? 건연스럽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가난한 것보다는 더 가난한 게 건연스럽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 중에서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있다. 여기에 이런 말을 썼을 때 우리가 뭐라 했죠? 이런 말을 썼을 때 이걸 궁색이라고 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경제적 빈곤을 이야기할 때 쓴다. 그죠? 그러나 이와 비슷한 말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렇게 해서 임금문자를 밑에 받치면 이번엔 군색이라고 읽는다. 대체로 말과 어울려서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기 나오는 궁색 안에 군색도 같이 써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여기 나오는 뭐죠? 군색한 변명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이것을 궁색한 변명 이렇게 쓴 것을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군색, 궁색 이렇게 같이 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어서 그 밑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 문제에 보니까 거기 나오는 알맞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애살스럽다, 보기에도 군색하고 애바른 데가 있다. 거기 군색이란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사유스럽다, 간연스럽다, 택깔스럽다 그랬네. 자, 우리가 쓴 말 중에서 거기 5번입니까? 5번 먼저 볼까요? 거기 5번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말을 썼네요. 그죠? 이렇게 안 써져. 여러분 여신 택깔입니다. 같이 씁니다. 우리가 쓰면 쓰죠.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이때 택깔 같이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양이나 빛깔을 의미할 때 많이 쓴다. 그런데 거기 나온 계절스럽다가 나와주고 있네. 거기 나온 계절스럽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글자가 뭔지요? 이길 계자야.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이게서 계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를 붙이면 동사가 되고 스럽다를 붙이면 형사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계절하다란 말이 있다. 그죠? 그런데 거기 나오는 계절하다는 딱 알맞다란 뜻입니다. 여기 나온 계절하다는 딱 알맞다. 그죠? 이런 뜻이야. 다음. 여기서 뭐가 나와야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기 나오죠? 뭐가 나오죠? 거기 나온 뭐 있죠? 이 두 개의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 밑에 해설에도 나와주고 있어요. 그 우측에 해설에도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뭐가 나옵니까? 거기 나오는 개검스럽다, 계절스럽다 이 두 개 나온다. 이때 여기 나오는 개걸스럽다죠. 죄송합니다. 잘못 썼습니다. 여기 나오는 개걸스럽다는 뭐죠? 요즘 뭐든가 식탐이야. 먹고 싶은 욕심이 아주 많다. 근데 여기 나오는 먹는 모습이 몹시 흉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해설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 나온 개걸스럽다는 음식만 보면 아주 먹고 싶어하다 이런 뜻이고 그렇게 해서 전라도 말로 껄떡대면서 먹는 모습이 몹시 흉하다 이런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봐달라. 개검스럽다, 개걸스럽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2번 가멸다. 거기 가멸다란 말인데 여러분 상충국에도 나오죠. 거기 나온 15세기 어떤 말이 있었지? 이런 말이 있었죠. 가멸다란 말이 있었죠. 그것이 뭐가 온 거야? 여기 나와서는 가멸다에 거쳐서 뭘 넣은 거야? 가멸다라 온 거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살지다. 뭐죠? 지런지런하다. 모두 같은 말들이죠. 뭐죠? 넉넉하다, 풍요롭다. 넉넉하다, 풍요롭다 이렇게 푼다. 그죠? 넉넉하다, 풍요롭다. 아마 거기 나오는 말도 재산이 많다 이런 말로 나오네. 그죠? 대체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있지?
애옥하다 정반대말입니다. 정반대말이야.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여러분 자신은 가멸다, 살지다, 지런지하다 모두 같은 뜻이에요. 근데 애옥하다는 몹시 살림살이야 궁함, 그죠? 가난함 이때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밑에 3번 가우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는 단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갈무리야. 거기 나온 갈무리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죠? 이런 말이 있죠. 갑다란 말이 있습니다. 대체로 직역하자면은 감추다 또는 뭐가 있지? 저장하다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때 여기서 보태기 우리를 보탠 거야. 우리는 뭐죠? 천미사죠. 천미사입니다. 그래서 뭐가 온 거야? 이것이 갈무리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으로 여기 나온 저장하다 이러한 뜻으로 쓰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캡처 예? 순화된 말로 갈무리를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가름. 이거 모르시면 없지. 이거 모르시면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자신은 뭐가 있지? 가름 또 뭐 있지? 여러분 자신은 간음 이렇게 구분하죠. 이때 가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뭐야? 이런 뜻이 있죠. 교체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뭡니까? 가름옷 그러면 갈아입을 옷이라는 뜻이다. 그죠? 갈아입을 옷이라는 뜻이다. 이때 이것은 뭐죠? A와 B를 나누다라는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편을 가름 이런 뜻이다. 그러나 이건 뭐죠? 눈대중 또는 뭐야? 걷잡다의 뜻이다. 걷잡다의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6번 나오고 7번 잘 아시죠? 갓은 가죽이란 뜻이다. 지금도 살갗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없을 거야. 그죠? 이런 말이 있었죠. 뭐야? 갓밭이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을 갓밭이라고 그럽니다. 다음 이어서 9번 거기 나온 경성드무다다. 그죠? 거기 나온 9번에 경성드무다란 말이 나오는데 써볼게요. 거기에 경성드뭇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즘 말로 하면 뭐야? 성기다, 성글다, 듬성듬성하다. 그죠? 반대말은 뭐죠? 배다, 촘촘하다. 그죠? 배다, 촘촘하다, 오밀조밀하다 이런 뜻이죠. 배다, 촘촘하다, 오밀조밀하다 이런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거기 나오는 고래신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네.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아 기름진 논이다 그랬는데 거기 나오는 뭐죠? 고래신론이 있는데 먼저 고래가 뭐냐? 고래라고 말하면 이렇게 밭을 옆으로 본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죠? 밭 이랑이죠. 여기가 고래야. 여기가 고래야. 그죠? 여기가 이랑, 여기가 고래 그렇습니다. 밭을 옆에 단면들 그려보자면 이래. 그래서 여기가 깊고 움푹해서 물이 항상 고여있고 좋은 논밭 이런 걸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11번 결기 나오네. 잘 아시죠? 몹시 급한 성미 또는 결이 바르고 결단성 있게 행동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결에다가 뭐죠? 여기 나오는 이렇게 사실은 뭐냐? 그러므로 이건 한자와 보태기 고유의 합성어다. 순수리 말은 아니다. 순수리 말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어서 고갱이야.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갱이. 그죠? 거기 나온 고갱이는 핵심, 정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를 딱 자르면은 안에 나이테가 나와요. 이 나이테 한 가운데 여기가 고갱이에요. 여기가 고갱이. 수심이라 그러죠. 수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뭐죠? 고갱이를 핵심, 정수 이런 식으로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 나오는 핵심 정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글자를 더 잘 봐주십시오. 뭐 있습니까? 뭐죠? 이거야. 이게 정수야. 한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숫자를 잘못 쓰신 분이 많아. 그죠? 뼈골자 옆에 따를 숫자를 붙인 겁니다. 정수. 그죠? 핵심. 그죠? 이렇게 봐달라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고삭부리가 나와주고 있네. 잔병치를 잘하는 사람이야. 잔병치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오는 곤비님비 어디서 많이 봤죠?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세기에 여기서 이렇게 써야지. 15세기에 곤배란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님배란 말이 있었죠. 여기 나온 곤배란 말은 뭐죠? 뒤란 말이었고 이건 뭐였지? 앞이란 말이었다. 그러니까 뭐야? 15세기는 곤배, 님배였다 이러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곤비, 인비로 온 거다. 그죠? 그래서 앞뒤로니까 연이어, 연달아, 계속하여 이런 뜻이다. 많이 봤죠? 턱이란 곤배에 밭잡고 폭이란 님배에 밭잡고 턱이라 폭이란 나서라 어소이다 이렇게 나오죠. 동동의 서수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곤배, 님배 이렇게 나온다. 다음 15번, 16번은 같은 뜻이네. 거기 나오는 곰살궂다, 곱살스럽다 모두 같은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17번 귀할 밑줄. 거기 귀하이란 말은 우리가 거의 안 쓰는 말이야. 거기 난 귀하이란 말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사실은 뭐죠? 우리는 이런 말 더 많이 써요. 도배할 때 쓰면 풀솔. 근데 풀솔이란 말 쓰는데 이걸 버리래. 이걸 표준어로 하면 다 귀할. 그죠? 다음 귀잠이야. 거기 난 귀잠은 아주 깊이 든 잠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네. 거기 나온 귀잠이 있으면 거기 나오는 귀잠의 반대는 뭐야? 겉잠이야. 그죠? 말 그대로 아주 살포시 든 잠이야.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속잠, 쇠잠, 귀잠 모두 같은 뜻이고 겉잠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살짝 든 잠이야. 다음 이어서 기스락 나오네. 그죠? 거기 나온 19번은 두 가지라고 싶은데 기스락이란 말이 나오는데 기스락은 두 가지가 있다. 뭐야? 거기 나온 대로 산중턱이란 뜻도 있고 뭐죠? 차마 끝이란 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말 없다. 그죠? 낙수무이란 말은 없다. 여기 나오는 떨어질 낙자에다가 물숫자를 보태고 물을 보태보는 역전압이 되어버린다. 앞으로 뭐라 그래? 기스락무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기스락물이라고 한다. 그죠? 거기 보시면 기슭의 가장자리 또는 초가의 처마 끝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낙수물 쓰지 말고 기스락물 이렇게 써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딥니까? 20번에 길마 나오는데 길마란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짐틀이야. 근데 거기 나오는 짐을 쉽게 소우통이 얹은 틀이다 해서 길마 무고 소 들어 눕겠느냐 이렇게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장 무서워서 구더기 못 담그겠냐 이런 뜻입니다. 이를 당해서 힘에 부실까봐 걱정하는 것,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죠? 뭐죠? 여기서 이제 한자 따고 한자 따서 기우라는 말이 생긴 거지. 쓸데없는 걱정이야.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다. 그래서 긴 지우가 줄어든 말이 기우란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21번 길섭이야. 다르죠? 여기 나오는 길섭과 여기 나온 뭐죠? 갓길은 전혀 다른 거다. 이건 뭐죠? 이런 말도 있죠? 개울섭이란 말도 있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태도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걷기는 상당히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갓길은 뭐죠? 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길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건 뭐죠? 개울섭, 길섭 그러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있습니까? 여기는 길로자가 있고 이제 뭔자요? 어깨견자죠. 우리 남학생들 군대에서 견장 찬다 그러지. 어깨견자. 그래서 노경이란 말을 갓길로 순화하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맞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거기 나오는 길차다 나오네. 길차다 아주 매끈하다. 그죠? 숲이 우거져 있다 이런 뜻이다. 깜냥 됐죠? 다음 이어서 24번 간합산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쓸데없는 말을 짓걸거리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말다툼을 잘하는 사람 그랬네. 그래서 거기 21번에 거기에 뭐죠? 간합산이가 나중인데 먼저 1번은 여러분 자신 이렇게 하죠. 뭐라 하지? 시시덕이라 그래. 그죠? 거기 나오는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를 좋아하는 사람. 그죠? 이걸 시시덕이라고 한다. 지금도 시시덕거린다는 말을 써요. 그죠?
옛날에 지금 저는 그 연예인들 중 보면은 개그맨이 가장 수명이 짧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중에 옛날에 개그맨 김시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김시덕이가 바로 아마 여기서 왔을 것이라 생각에는 쓸데없는 말을 잘하는 사람, 농담을 잘하는 사람, 아마 이런 뜻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뜻일 때 뭐요? 이렇게 쓰죠. 트레바이란 말을 씁니다. 트레바이란 말을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여기 나오는 지난번에 좀 발이란 말은 사람을 비하시켜서 쓴다 했죠. 악발이, 샘발이, 군발이 해가지고 발이란 말은 사람을 낮춰버려 쓴다. 그래서 반드시 어리버리하지 말고 어리바리 해주라는 이유가 발이는 사람에게 붙는 말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가무덥다요. 흔적도 없다 이런 뜻이야. 소식도 없다 그랬네.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냥 가무덥다, 흔적도 없다, 그죠? 당체에, 그죠? 소식도 없다,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하고 좀 다른 문제다. 뭐죠? 이건 뭐죠? 검은 듯하다, 검은 듯하다. 저 가무스름하다, 그죠? 검은 듯하다.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러분 아신 대로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이 있죠. 꽁고 먹은 자라고 당체 종적을 알 수 없음. 당체 종적을 알 수 없음.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맞죠? 다음 가을바람인지 뭐 가을바람이 가을바람인지 아시죠? 그죠? 가을바람인지 아시죠? 그 밑에 동서남북이 나와 있어.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결의란 말하는데 모르시면 없고 골막하다 합니다. 그죠? 골막하다. 뭐죠? 담긴 것이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모자란 듯 하다 그랬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뭐죠? 골막하다. 그죠? 또는 뭐 있습니까? 굴먹하다. 같이 쓰죠. 골막하다 같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부족한 듯한데 굴먹하다는 더 많이 부족한 거고 거기 나온 골막하다는 좀 덜 부족한 거고 그 차이인가 모양이야.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나무가 올라오네. 아무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달포. 포는 뭐야? 남짓이란 뜻이다. 조금 넘게. 해포란 1년 조금 넘게. 달포란 여러분 아시는 한 달 조금 넘게라는 뜻이다. 너름새 나오네. 거기 나오는 너름새란 말이 나오는데 너름새란 말이나 이를 떠벌려 준하는 솜씨다 그랬네. 한번 써볼게. 거기 나오는 너름새란 말이 나오는데 너름새 1번을 보면은 우리가 뭐라 하죠? 주변성 또는 뭐야? 두름성이란 말을 씁니다. 그죠? 뭐죠? 말이나 이를 떠벌려서 조성하는 솜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말은 생소할지 몰라도 이 말은 들어봤지? 뭐죠? 남자가 말이야 주변머리가 있어. 주변머리란 말은 들어봤죠? 뭐요? 상황에 따른 융통성. 상황에 따른 융통성. 그죠? 이 주변성이라는 말을 비하시켜 하는 말이 주변머리거든. 그러므로 아마 주변성, 두름성 들어봤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림이야. 이건 이렇게 한번 써볼까? 우리가 판소리의 몸짓이 있는데 이 몸짓은 뭐가 있지? 거기 나온 너름새와 뭐가 있지? 발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 다 몸짓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이건 뭐야? 몸짓이고 이것도 뭐야? 이건 뭐야? 이것도 몸짓이야. 똑같네. 그런데 다른 점이 뭐야? 창 또는 안이를 동반하는 몸짓은 너름새. 그냥 몸짓만 있으면 발림 이렇게 하죠. 그렇죠? 창이나 안이를 동반하는 것은 뭐죠? 여기 나오는 너름새. 그냥 몸짓만 있으면 발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죠? 둘 다 몸짓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네. 그죠? 다음 이어서 15번 노가리네. 노가리. 그건 노가리 하는 먼저 명태 새끼야. 새끼 명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여러분 여신 뭐죠? 여러분 거기 나오는 씨를 흩어 뿌리는 것이다 그랬네. 자,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뭐죠? 파야. 뭐야? 종이야. 파종. 손으로 뿌리는 거야. 흩어 뿌리는 거. 이걸 노가리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낮춰 부르는 말을 노가리라고도 하죠. 그죠?
쓸데없는 말을 낮춰 부르는 말을 노가리라고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그 밑에 노루잠 나오네. 그죠? 보셨고 거기 나온 노박이로야. 노박이로까지. 노박이만 쓰면 안 돼. 반드시 노박이로라고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곳에 붙어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됐습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거기 나온 한 곳에 그대로 붙어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노박이로 나오고 그 밑에 거기 나오는 쭉 나오는데 노누메기 보세요. 노누메기 보세요. 됐습니까? 지금 현대 국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나누다와 노누다는 복수 표준어예요. 나누다와 노누다는 복수 표준어입니다. 여기에 붙이기 뭐가 온 거야? 매기가 온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 노누매기에 뭐라고 나오냐? 뭐죠? 이렇게 보면 돼. 뭐야? 균등분배야. 균등분배다 이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죠? 거기 나오죠? 여러 몫으로 갈라 나눈 일 또는 그렇게 나눠진 몫을 이야기한다 그랬네. 몫을 이야기한다. 국어 사전적 의미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뭐죠?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이건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출렴에서 여기 나온 출렴에서 동음생략의 원칙에서 뭐가 왔죠? 출렴이란 말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뭡니까? 배가 가라앉았어. 우리 돈 좀 거둡시다 해가지고 뭐죠? 균등. 뭐죠? 차등이야. 돈을 걷는데 균등. 야 내일 5,000원씩 가지고 와. 거기 나오는 뭡니까? 뭐죠? 세월호 가족들 돕기 하게 하고 똑같이 1,000원씩 가져오면 뭐야? 여기 나오는 각출이야. 각출은 뭐냐? 이제 반대야. 뭐냐면 우리 학생 딱 보니까 돈이 많게 생겼네. 그죠? 오늘 술값이 얼마 나와서 10만원 나왔어. 내가 5만원 낼게. 너희들이 만원씩 내라. 자기 성의껏 내는 게 뭐죠? 각출이야. 각출은 균등이야. 이거 각출은 뭐야? 차등이야. 상황에 맞게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학 동기들끼리 술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2차를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나같이 술을 안 먹는 사람은 2차 가봐야 오징어 한 마리밖에 안 먹었는데 짜증이야. 그쵸? 과일 2개밖에 안 집어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내라고 안 해. 나한테 내라고 안 하는데 거기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뭐냐면 밥값이 한 20만원 정도 나와 밥을 먹으면은 그런 밥을 사는 사람이 있어. 돌아가면서 한 번씩 20만원 정도에선 자기가 돼. 그 다음에 2차를 가지고 맥주를 먹거나 그러면은 계산서 가져오면 똑같이 나눠버려. 항상 야 15만원 나왔다 3만원씩 내라 이런 식으로 가버려. 그래서 한 사람이 내는 일이 없게 항상 해. 좀 편해. 근데 이게 바로 뭐야? 각출이야. 근데 야 나 오늘 보너스 받았거든. 공돈 생겼거든. 내가 낼게. 3분의 2 낼게. 너희들 걷어서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야? 얘는 각출이야. 그죠? 자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온 게 눈빔이야. 됐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 쇼핑한다 맞아 쓰는데 그죠? 빔. 그죠? 다음 능갈치다. 능갈이 뭡니까? 얄밉게 실이 능청을 떨다 이런 뜻이야. 능갈이 얄밉게 실이 뭐죠? 능청을 떨다 이런 뜻입니다. 너스레 아시죠? 그렇죠? 수다를 야기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 2번 보세요. 2번에 흙구덩이나 그릇 이의 아가리 또는 바닥에 이제 걸쳐놓은 막대기다. 흙구덩이나 그릇의 아가리 또는 바닥에 이제 걸쳐놓은 막대기다 그랬네. 그래서 좀 해보자면은 여기 나오는 거 뭡니까? TV에 가끔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땅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바위 속에 살면서 땅에 무나 감자 이런 것들 묻어놓고 그때 필요한 대로 갖다 먹는 사람이 있어. 그랬을 때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위에다가 가마니 같은 걸 덮고 가마니 같은 걸 흙으로 이렇게 또 덮고 근데 가마니 쳐져 버리니까 나무를 이렇게 해놓거든. 이걸 너스라고 합니다. 이걸 너스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뭐 있죠?
위에 뭘 올려놓게 만들면 선반, 밑에 오면 있으면 뭐요? 바닥에 있으면 너스레 이렇게 하게요. 그러니까 선반은 딱 이렇게 질러놓고 위에다 물건 올려놓게 돼 있죠. 이건 선반이야. 이건 뭐야? 너스레는 땅을 파고 그 위에 땅속에다 뭘 묻어놓고 위에다가 뭐야? 나뭇가지 얼기설기 해놓고 가마로 덮어놓은 거야. 이걸 너스레라고 한다. 이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죠? 너스레 여기 선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써볼게. 이렇게 써요. 그죠? 이렇게 써. 그 상태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 상태에서 이거야. 그죠?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에다 뭘 써?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15세기의 뭐야? 현반이야. 근데 쌍히읗은 히읗 또는 쌍시옷으로 변하니까 이것이 현반을 거쳐서 뭘 넣은 거야? 선반으로 온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에 동요가 뭐가 있지? 희렁이란 말이 있어. 이때 선반은 일종의 귀화예요. 한자가 우리 시름이 변해버린 귀화하고 희렁은 순수 우리말이고 둘 다 위에 이렇게 딱 질러서 위에 뭘 올려놓은 거야. 그치? 맞죠? 다 이어서 거기 나온 너스레는 순수 우리말이고 그죠? 이건 순수 우리말, 이건 한자에서 온 일종의 뭐죠? 귀화야. 내가 이거 무슨 줄 알지?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했죠? 달현자야. 매달려 있어. 현상금, 현상모집 전부 거기다 매달려 있어. 그래서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했었죠.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써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뭐 있죠? 이 현아이란 말이 오면 뒤에 문제란 말이 올 수 없다. 현안 문제란 말이 오면 역전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말도 없다 했죠. 급부상한 현아이란 말도 없다. 왜냐하면 현아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매달려 있는 문제란 뜻이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매달려 있는 문제란 뜻이기 때문에 급부상한 현아이란 말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 현자는 원래 시험에 잘 나와. 그죠?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거기 나오는 뭐죠? 디귿번이야. 이번엔 달 보드레하다 나오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덕이야. 덕이 밑줄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그게 무등산의 중머리 같은 곳이야. 무등산의 중머리 있죠. 무등산 중심자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나오는 쭉 올라가다 보면 중머리가 있거든. 이 중머리는 갑자기 뭐야? 평지야. 한참 올라가는데 평지야. 이게 덕이에요. 이게 덕이야. 우리가 개마고원 있죠. 올라가면은 위에 평지야. 이게 중머리야. 그죠? 그래서 중머리는 직역하자면 중의 대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 광주에 있는 무등산에 있는 중머리는 중의 대가이라는 뜻이야. 막상 올라가면 나무 한 그루도 없죠. 그래서 중머리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를 사람들이 먼저 판소리 영어냐고 물어보신 분인데 그렇지는 않고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뭐죠? 사람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보는 눈들이 좀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에 그 뭐죠? 어느 사무실에 그날 히터를 설치하는데 누가 나를 만나러 와가지고 아침에 한 10시 만났어요. 10시 만났는데 어제 오셨다는데 오늘 아침 연락이 안 돼가지고 오늘 만났는데 밤에 어디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광주 박물관 갔다더라고. 갔더니 문도 안 열었더라고. 그래서 거기 좀 한 바퀴 둘러보고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 뭐 하러 가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겨울이 어느 쪽에서 오는가 보려고 왔대. 그래서 미친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또 미친년 아니야 그럴 수는 없고 거기다 대고 그러면 겨울이 어느 쪽을 보면 겨울이 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대뜸 하는 말이 그날 우리 사무실에 히터를 설치했거든요.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겨울이 따라서 들어오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히터가 같이 들어왔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여자 얼굴을 더 쳐다봤어요. 순간적인 언어 구사력. 그래서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 무등산에 올라가는데 무등산에 그 중머리에 스님이하고 여러 사람이 올라왔더라고. 근데 그때 같이 왔던 사람이 스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제가 스님의 머리 위에 섰습니다. 이렇게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은 무슨 뜻인지 몰라.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스님이 왜 그렇게 물으니까 여기가 중머리입니다 하면서 나무가 한 그루 없어서 중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뭡니까 누가 어떤 말을 걸었을 때 물었을 때 그 순간적인 대처 능력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뭡니까 가능하면 좋은 느낌을 주는 언어들, 이런 것들 구사한 능력도 타고나는 거거든요. 정말 많은 독서가 이런 게 있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건데 표현들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들어오니까 겨울이 따라서 들어오되 이런 표현들은 금방 그렇게 미리 생각할 수 있는 단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여자를 한번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던 적이 나중에 서울에 올라가서 다른 일을 볼 때 내가 그 출판사 사장한테 그 여자가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여자가 우리하고 회사에 인턴으로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애였다. 근데 유학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찾았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언어 구사력이 뛰어났던.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3번 뭐죠? 거기 나오는 도리암직하다 밑줄, 그죠? 둥글납장 얼굴에 키가 작달망하고 몸매 맵시가 몸매가, 그죠? 얌지하다 이렇게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도리암직하다 말이 좀 복잡하네. 그죠? 말이 좀 복잡하다. 거기 보니까 도리암직하다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써버려.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도리암직하다. 그죠? 좀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도리암에서 어디 가붙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씁니다. 뭐야? 도리암직하다. 이 말도 같이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거기는 두남두다 있네. 편들다 가엾이 여기요 도와주다. 두남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다음 이어서 드난살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요. 나무집살이가 있는데 나무집살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야? 드난살이가 있고 그 옆에 뭐가 나오지? 안짬자리가 있다. 이때 여기 나온 드난살이는 대체 어디에? 남자, 이건 어디에? 여자에 걸려든다. 한쪽은 남자에, 한쪽은 여자에 걸려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리 보시면 틀림이 없다. 이리 보시면 틀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들의 밑줄,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들의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네. 그죠? 인격적으로 점잖은 무게 이런 뜻이다. 뭡니까?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면은 뭐가 있지? 우물이 있어. 우물인데 이렇게 생긴 우물이 있고 이렇게 생긴 우물인데 뭐 또 둘 다 동그래도 네모져도 상관없어. 그런데 그 TV 같은 거 보면은 뭡니까? 여기 나오는 뭐 있지? 이러한 두레박을 갖다가 여기다 담궈 가지고 여기서 뜨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가지로 뜨는 물이 있어요. 흙물이 솟아나 가지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들의 우물, 이거 갖다 뭐요? 바구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우물인데, 그죠? 우물인데 이렇게 이야기해. 들의 우물, 바구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들에는 여러분 자신 어디서 보죠? 쌍화점에 나오잖아. 쌍화점 있죠? 쌍화점에 보면 해아비가 손목을 잡아 이끌어이다. 이 말이 시전에 말이 떠돈다면 조그마한 두레바가 네가 이 말을 소문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죠. 이때 드레우무이란 말이 나와요. 그게 두레박의 손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점잖은 무게다. 그죠? 어린 사람이 퍽 들에 있어 보인다. 나이답지 않게 점잖아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이어서 똥기다. 깨닫게 하다. 그죠? 귀띔하다. 먼저 귀띔 밑줄. 거기 나오는 귀띔을 그 받아쓰기를 못하신 분이 있어. 귀뜨임이야. 그쵸? 그래서 귀띔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쓰세요. 여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말인데 이건 같은 말이야. 이건 같은 말이야. 나는 나의 잘못을 깨달았어. 나는 4살 때 한글을 깨쳤어. 나의 잘못을 깨달았어. 이걸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 이렇게 호적을 파버려야 돼. 나는 나의 잘못을 깨우쳤다. 이런 말 없어? 없어. 왜? 이 우가 들어가면 무조건 사동이야. 사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1인칭 주어 호응할 수 없어요. 행위의 주체가 나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우리 여학생의 잘못을 깨우쳐 주었다 이럴 수는 있어요. 행위의 배품이니까. 그러나 나는 나의 잘못을 깨우쳤다 이런 말 없어. 그죠? 스스로에게 할 수는 없다. 동작주가 자기일 수는 없어요.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두억신이 나오네. 두억신이 모질고 사나운 귀신이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 보세요. 가위, 구랑신, 꽃귀신, 몽달귀신, 아둑신이 나오죠? 나옵니까? 먼저 아둑신이 밑줄. 아둑신이 밑줄. 저번에 이 아둑신이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잘 봤어야 돼. 뭐냐면 이 아둑신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게 뭐지? 작품의 이효석의 메밀꽃 피는 맨 마지막에 나와. 거기 나오는 동의의 왼손잡이가 확인되는 순간에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허생원은 아둑신이 같이 어둡던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렇죠? 그래서 동의가 왼손잡이인 걸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아둑신이가 거기 나오는 말 그대로 그때 답을 이렇게 쓰신 분이 많아. 소경, 봉사 이렇게. 아니야. 뭐라고? 어둠의 귀신이야. 원래의 사전적으면 어둠의 귀신이다. 그리고 뭐죠? 여기 나온 소경은 뭐죠? 비유적 의미로 쓰인 걸로 봐줘야 한다. 원뜻을 물었거든. 그러므로 반드시 어둠의 귀신이라고 써줬어야 돼요. 다음 이어서 몽달귀신, 총각귀신이네. 꽃귀신, 얘가 제일 살벌해. 얘가 제일 무서워 귀신 중에서. 그죠? 구랑신 나오고 가위 나오고 두억신이 나오네. 그래서 가끔 수업 중에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나라 귀신은 별게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 귀신 몇 개 없고 역시 귀신은 중국에 가장 많습니다. 중국은 귀신이 굉장히 다양한 데 비해서 한국의 귀신은 몇 종류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뭐 있습니까? 꽃귀신, 몽달귀신, 아둑신이, 그 다음에 두억신이, 그 다음에 처녀귀신, 뭐 이 정도 있고, 중국의 귀신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붙이죠. 여러분이 중국 귀신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귀신이 뭐야? 깡시. 얼어 죽은 귀신입니다. 얼어 죽은 귀신이기 때문에 팔과 다리가 굽지 않죠. 그래서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뛰어다니면 뭐 무릎에 물이 오는지 알아요. 관절염에 안 좋은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짝팔짝 뛸 수밖에 없는 게 동사, 얼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귀, 굶어 죽은 귀신도 있죠. 중국의 귀신은 굉장히 다양한데 한국의 귀신은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되고, 또 뭡니까? 이제 수입산으로 홍콩 할머니 귀신이 이렇게 있긴 한데 별로 이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시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은 꽃귀신입니다. 거기 나오죠. 뭐죠? 가위는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귀신도 아니야 이제. 귀신도 아니고 꽃귀신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귀신 중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야. 그래서 뭡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기 때문에 얘가 뭡니까? 한이 가장 많은 귀신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해코지를 가장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했죠. 얘가 죽으면 이런 항아리다 집어넣고 뚜껑을 딱 덮어본다니까. 그래갖고 땅속에다 묻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 많이 다니는 사거리 한가운데야 묻어. 그래가지고 귀신 돼서 나오려고 하면은 위에서 밟아줘. 하나 사람이. 그래서 이런 단지를 애물단지라고 한다. 이런 단지를 애물단지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애물단지가 뭐야? 버리기도 그렇고 가지기도 그렇잖아. 아무리 자식이지만 애기지만 죽었는데 갖고 있기도 그러고 버리기도 그렇죠 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애물단지란 말을 쓰는데 애물단지 모두 여기서 온 말이다. 그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어요.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두억신의 뜻을 묻는 문제 바로 밑에 나오네. 한번 봐주십시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말입니다. 뭐가 나오죠? 거기 나오는 밑에 문제도 한번 같이 좀 봐주세요. 문제 좀 한번 같이 좀 봐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이어서.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와? 그 밑에 문제가 나오죠? 문제 참고 한번 보세요. 참고에 3번 보세요. 3번 봐봐. 이건 정서법 받아쓰기와 거의 같이 보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여기 나오는 뭐죠? 애벌, 초벌 같이 씁니다. 그렇죠? 애벌, 초벌. 됐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거기 나오는 뭐죠? 그 위에 옆에 해설 보세요. 거기 나오는 뭐죠? 3번 초벌이나 논이나 밭을 두 번째로 가는 위해서 첫 번째로 가는 길을 애벌 또는 초벌이라 그래. 그러면 두 번째 가는 길은 뭐냐? 이렇게. 자, 꼭 이렇게 씁니다. 두 벌일 하지 않게. 두 번 일 아니야. 두 벌일이야. 두 벌일이야. 그러면 두 벌일은 뭐냐? 이거야. 처음부터 다시 해.
아니 빨래를 빨았는데 말입니다. 예, 빨래를 빨았는데 널다가 잘못해서 바닥에 널쳐버려서 흙이 다 묻어버려요. 그럼 처음 다시 빨아야 되죠. 이게 두 벌 일이야. 그래서 초벌, 벌이 뭐야? 옷 한 벌 위에서 아래까지 한 세트잖아. 처음 다시 하는 일이야. 꼭 두 벌이라고 쓰셔야 돼. 두 번 일 안 됩니다. 반드시 두 벌이라고 쓰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거기 보시면은 1번 보세요. 1번 꼭 이렇게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1번은 두엄자리야. 1번은 두엄자리야. 3번은 꼭 이렇게 써야 돼. 뭐라고? 애벌가리, 초벌가리야. 두벌가리야. 두 번째로 가는 일이야. 다음 거기 나온 4번은 뭐냐? 많이 들어봤죠? 뭐죠? 둥울이야. 그죠? 반드시 둥울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죠? 반드시 두눈박이라고 해야 한다. 그죠? 반드시 두눈박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된바람은 잘 아시죠? 된바람 잘 아시죠? 된바람은 한자로 뭐라 합니까? 이렇게 하죠. 뭐라 그래? 호풍, 오랑캐 바람이다. 북쪽에서 바라오는 바람이다. 불어오는 바람이다. 그거 춥죠? 추워. 그래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호풍 이렇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리 보시면 틀림이 없을 거야. 아마 이리 보시면 틀림이 없을 거야. 그죠? 자, 이어서 그 다음 마뜩하다야. 마뜩하다는 썩 마음에 들다란 뜻입니다. 마뜩하다는 썩 마음에 들다 이런 뜻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 밑에 문제까지만 한번 가볼까요? 거기 문제 보니까 12년 9사 기상직 문제가 나오네. 이렇게 나오죠. 다음 애우다. 뭐죠? 애 둘러가다. 삥 둘러가다. 그죠? 다음 이어서 옹골지다. 알토란 같다라는 뜻이죠. 알토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나온 대로 뭐예요? 실속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옹골지다란 말이죠. 옛날에 우리 청바지 옹골진도 있었는데 저걸 딱 망했어. 다음 3번 운이 나쁜지 마뜩하다 썩 마음에 드니 뭐라고 써야 돼? 마뜩자는 일이지. 그래서 앞뒤가 맞겠죠. 마뜩자는 일이 계속 생긴다 이렇게 써야 돼. 다음 그러나 미쁘다요. 미쁘다. 여기에 알타란 말이 있어요. 나쁘다. 부다를 붙이는 거야. 뭐가 된 거야? 알프다가 된 거야. 니은 앞에서 디귿 앞에서 시옷 앞에서 지읒 앞에서 피읍 앞에서 탈락에 아프다. 그래서 동사형사로 바꾸는 거야. 이때 뭐가 있지? 믿다요. 뭐가 온 거야? 부다가 온 거야. 뭐가 된 거죠? 믿부다가 온 거야. 뭐가 온 거야? 믿부다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직스럽다. 믿음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직스럽다 또는 믿음직하다 이런 식으로 온다. 그죠? 이것만 보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고 생각해버려. 안 돼. 안 돼. 보편적인 형사와 전미사 부다가 붙은 꼴이야. 아 배고파. 골타요. 뭐지? 이거지. 뭐야? 골프다 아니야. 뭐죠? 이거죠. 모두 파생어들이죠. 모두 파생어들이야. 앞에 있는 건 모두 동사인데 모두 뒤에 것이 뭘로? 형사로 바뀌었죠. 모두 전미사들이야. 전미사만이 낱말의 분사를 바꿀 수가 있거든. 일부 전미사만이 낱말의 분사를 바꿀 수가 있거든. 그쵸? 토요일날 시험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험 문제가 워낙 쉬워가지고 시험 문제 쉬웠다고 하면 안 됩니까? 시험 문제가 워낙 쉬워가지고 뭐 거의 대부분 잘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마는 실제로 뭡니까? 이제 보통 저 시험 보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뭡니까? 20문제 중에서 백석의 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설이 뭐였죠? 그 문학 2개. 이 문학 2개, 한자성 1개, 나머지 17문제는 전부 다 비문학인데 아마 지방직은 한 15문제에서 14문제, 15문제 정도가 아마도 비문학일 거예요. 지방직 문학편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대신에 지방직 보신 분에서 교행 보신 분들은 5대5예요. 5대5입니다. 그래서 교행 보신 분들은 조금 공부 방향을 다르게 하십시오. 문학편을 좀 많이 하십시오. 교행 보신 분들은. 일반 행정직 보시는 분들은 일반 지방직을 보신 분들은 지금처럼 비문학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방지로 가면 이제 엊그제는 거래 사실적 이해. 그 문제 세 문제 나왔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아주 쉽게 답을 고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이 뭐 1번, 3번 둘 중에 하나고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주 쉬웠어요. 쉬웠고, 그러니까 지문에 관계없이 답을 고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방지에 가면 이제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있죠. 뭐 전제 찾기, 주지 찾기 이런 게 시면 나와요. 이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서울시에 가면 이제 뭐죠? 그게 79구가 나와요. 다음 설공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호 하반기로 갈수록 시험 문제가 조금씩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9까지 가장 쉬워요. 가장 쉬워요.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6월달에 볼 지방직 문제는 아마 일반 지방직 보신 분들은 한 70% 정도가 비문학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엔 80% 가까이 나왔지만은 12문제, 14문제가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보신 분들, 교행 보신 분들은 5대5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행 보신 분은 따로 문학 공부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